200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땠습니까? 쉬는 날이었죠? 어제 영상을 여러분들께 촬영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 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10% 이상씩 불기둥 나올 때 네 종목은 그대로 박스권 유지만 해주다가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물론 올라갔지만 이전에 비해 쉬는 날이었다. 그러면은 네 종목 한 번쯤은 올라가 줄 때 되지 않았나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멘탈을 잡으셔야 하며 업사이클 200만이 왜 계속 기회라고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실 겁니다.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제 영상 800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는 900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으며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이란이 한쪽짜리 종전 MOU에 근접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난 다음 이러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 야간 선물 떡상하고 나스닥 선물 떡상하고 실제로 어젯밤 미 증시는 완전히 불장이었다. 나스닥 2%나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1.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 불장이겠구나 기대를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미 증시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 도대체 왜 이랬나? 다시 한번 불붙은 종전 기대감, 실제로 코앞까지 다가왔구나. 시장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이번 달 안에 가능할까요? 라고 했더니 무려 가능하다라는 투표자 수가 63%나 돼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 63%는 미국이란 종전을 이번 달 안에 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위기를 깨는 어떻게 보면 환상을 깨는 말씀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종전이 과연 진짜 호재로 다가올까요? 시장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종전 기대감에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일본 증시도 올라갑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등장입니다. 왜요? 종전이라는 기대감이요. 우리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거래요. 실적 발표 이전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대박으로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번에 매출 떡상했다. 작년 동기 대비 200% 올라갔다. 등등 엄청난 호재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 당일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락 나오죠. 그러면은 왜 종전이라는 이것 또한 재료고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종전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많이 당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봐왔어요. 이러한 기대감에 상승이 나오고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한다. 차트 또한 선반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뉴스가 터지고 종전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란 이제 안 싸울게요.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왜 아무도 안 하시는지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이란 종전 이번 달 안에 물론 가능하겠죠. 63%, 이중 63%는 종전과 더불어서 지수,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셔야 돼요. 더 이상 전쟁이라는 악재가 없고 종전할 거라는 기대감의 재료가 소멸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왜요? 전쟁 터지기 이전 고점을 한참 뛰어넘은 현재 전세계 증시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점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환율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많이 떨어졌습니다. 1470원, 80원대에서 주구장창 박스권만 유지하다가 종전 기대감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환율이 크게 하락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전쟁 이전 환율로 돌아가주는 모습 나와주었어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죠. 환율이 다시 한번 잡히고 있다라는 뜻은 현재 우리나라 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 실제로 5월 들어서 외인들의 큰 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환율과 더불어서 외환보유고도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맞이했어요.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던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환율과 외환보유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은 우리나라 현재 시장이 거품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지금부터 해서 잠깐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마는 쉽게 폭락장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큰 악재가 없는 한 폭락장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쉽지 않았죠.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전닉스는 올라갔어요.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대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왜 이랬나? 어제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5분봉 차트입니다. 어제는 바닥권에서부터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즉 7000포인트에서 7,500 근접까지 올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7,500 부근에서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아침부터 크게 찍어 누르는 모습. 아마 오전 10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단타도 못 치셨을 겁니다. 주도주들도 올라가나 싶었는데 고지곳대로 꼬라박는 오늘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었나요? 아침부터 해서 설치더니 고지곳대로 내리꼽는 보성파워텍 있었죠. 역시 의리의 종목입니다. 대단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아침에 큰 수익률 보시고 나오실 만한 기회는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려간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와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가긴 했어요. 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 오늘 종가 자리가 올라가긴 했죠. 도대체 오전부터 해서 이렇게 매도한 주체가 누구였나? 이거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외인들이죠. 자, 우리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과 5월 6일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그 이상 팔아치우는 외인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외인들이 이렇게 나간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장막판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이유, 물론 개인들이 다시 한번 다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개인들의 힘을 보태는 게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판에 다행히도 어느 정도 십자 도지 모양으로 끝나는 코스피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뭔가요? 외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즉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골든위크가 끝난 일본 증시가 오늘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하자마자 일본 증시 어떠한 모습 보여주었나요? 5.58% 급등에 급등, 다시 한번 신고가. 그렇게 되면은 외인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본으로 갔구나. 일본 증시로 단타치로 갔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이러한 이유 또한 존재하겠죠.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이 선진국이에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물론 두 국가 모두 다 선진국이겠지만은 현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대한민국보다는 대기업이 훨씬 많은 게 일본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어? 그러면은 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 단타 치고 놀면서 오늘 일본 증시 개장하자마자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결국에는 현재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팔아치우는 것보다 이렇게 찔끔찔끔이라도 단타치로 놀러오는 것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일본 증시 휴장하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어요? 어제 7% 가까운 상승. 코스피 그냥 불장. 말 다 했잖아요. 오늘 또한 우리나라 코스피는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외인들은 무려 7조를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0포인트를 확인하고 내려오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어 어제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 개별 종목들은 어떠했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나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상승 종목 200 종목에서 하락 종목 679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354 종목, 많이 늘었어요. 154 종목을 늘렸고 하락 종목은 176 종목을 줄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426 종목이 나왔고 하락 종목 1191 종목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27 종목 늘었고 하락 종목은 31 종목 줄었어요. 이 정도로 어찌됐건 어제보다 오늘 올라간 종목은 훨씬 더 많았다. 대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이런데, 만약
아, 내 종목 왜 이래?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중간한 포지션을 잡고 계실 거예요. 어중간한 포지션. 물론 얘네 이렇게 154종목 상승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7종목 늘긴 했지만은 체감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뜻. 그 말의 뜻은 어중간한 애들이 안 올라가는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형주 아니면은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한해서 반등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다 보니 우리에게는 체감 차이가 심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빠진 종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어중간한 종목 중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 어중간한 종목들 계속해서 시장 따라서 어중간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하루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날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 첫 번째 제일 많이 빠졌던 게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마이너스 21% 빠졌고요. 바이오 테마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과 동시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도전기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7% 하락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선도전기가 왜 빠졌나요? 전력기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오생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2%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숨고르기 했다. 그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게 이제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였나요? 이름들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 죽겠네요. 어찌됐건 아마 그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1% 하락 보여주면서 미국이란 종전기대의 방산 테마가 하락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재밌게 수익을 냈었던 LS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소재 테마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니 오늘 하루 쉬는 날이었다. 근데 등락폭이 마이너스 10%였다. 종목에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차익 실현을 보여준 날이라던가 아니면은 테마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약했던 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에 들어간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크게 내 종목이 빠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맴돌다가 오늘 크게 하락 나왔을 거예요. 그러한 애들은 다 이 두 가지의 이유다. 개별 종목에 악재가 있던 것도 몇몇 종목 보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오늘 시장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종목들 이유는 차익 실현 혹은 테마 약세다. 무슨 말인가요? 시장에 악재는 없다. 전혀 이상 없으니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흔들 뿐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멘탈 잡으세요. 어제와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6.45% 급등 나오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누가 휴장이었습니까? 니케이가 휴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긴 했어요. 우리에게는 체감이 크진 않았다라는 것이 안 좋았던 모습이었던 거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맞먹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무려 5.9% 상승 나오면서 휴장 이후에 그동안 못 올라갔던 모습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홍콩, 중국,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떨어진 국가 없이 모두가 지수는 올라갔다.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코스피가 6% 올라갔는데 일본 증시 휴장이었고 항생, 상하이, 대만 지수까지도 모두 1% 내외로 올라갔다. 그렇다라는 것은 걸어가는 속도를 다시 한번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증시가 어땠다고요? 무려 6% 이상 상승.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 맞먹는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것. 그 말의 뜻은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에 있어 거품이라는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5%, 6% 혹은 미국 증시까지도 상승이 나온다, 신고가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전 세계 증시 폭등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거품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뭐다? 귀걸이다. 어떠한 자료를 들고 왔냐에 따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은 결국에는 현재 증시가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어느 나라든 다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 하나는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 코스피가 거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AI 강세장은 맞고 여기에 있어 거품은 끼기 마련이에요.
물론 강세장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거품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당장 바늘로 콕 찌르면은 터지는 그러한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거 뭐 있다고요? 우리 내일 TSMC 매출 발표 나오고요. 5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품마저도 너무 튼튼하고 건재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반도체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떠한 테마가 강세 테마였나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전닉스예요. 떨어지면은 주워 담는 악어떼들 득실득실했습니다. 잠깐의 조정만 나오면은 싸다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왜요?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7,500포인트 코앞입니다. 건강한 조정 나올 때가 됐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고점일 수 있으니 다 팔고 튀세요. 이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계셨던 분들, 코스피 날아가는 거 계속해서 나만 현재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악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준비하실 때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이대로 계속 가면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작은 악재에도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지 구간 테스트는 필수고요.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또다시 지지 구간 확인은 필수예요. 그래야지만 우상향이라는 차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어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긴가민가 하셨겠죠. 코스피가 6% 상승 나온 날 과연 어느 배짱 좋은 유튜버가 조정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내일 모레 코스피가 못 올라갈 수 있고 쉬어가는 날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 말의 뜻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밑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주워 담으려고 하는 악어들이 너무나도 많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 지수는 상승이 나왔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테마였던 미국이란 종정 기대감에 올라가는 건설주들, 중동 제공 관련주들, 대장주 삼성 E&A를 필두로 해서 태영건설 우선주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강세 테마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광통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빗셈전자, 대한광통신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 확대라는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떠한 테마로 매매를 하셨느냐에 따라 오늘 웃는 자와 우는 자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한 번 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쉰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스피가 하락장 전환, 대폭락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재미없는 시장, 지수가 미동조차 안 하는 그러한 시장이 내일 다시 한 번 더 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일 그대로 찍어 눌러버리는 음봉이 한번 출현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정말 아쉬웠던 거는 바로 코스피가 버텼다라는 거예요. 십자도지가 나와 주었다라는 거죠. 시원하게 한번 박앤세일 우리는 기대해 봅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가 떡락,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고점 나왔으니 다 팔고 튀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앤세일로 싼 값에 더 물량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아래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내일만 조정이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자로 해서 7,500 봤어요. 코스피는. 그러면은 7,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편하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동안 1차, 2차, 3차 때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시그널 때마다 잘 매매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해선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물량 추가. 나는 더 사고 싶은데 물량 추가 매수 어디에서 진행을 하면 될까? 이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 구간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3,000 돌파할 때 2개월, 3개월, 길어야 4개월까지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물대를 쌓았던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4,000 돌파할 때는요, 한 달 정도 매물대를 쌓았어요. 5,000 돌파할 때는요, 매물대 안 쌓고 6,000 가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5,000까지 미끄러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종정 기대감에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왔다? 7,500까지 봤어요, 오늘. 그러면은 7,500 봤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심리적 가격 구간 500원 단위로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7,000, 7,500, 8,000, 8,500 가는 곳곳마다 올라갈 때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7,000포인트 어제 점프해서 껑충 뛰어넘었어요. 7,000포인트 바닥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7,00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벌어진 갭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7,000포인트 내려올 때마다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냐? 여기 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앞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목소리 외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물론 중간에 광고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도움되시라는 말씀 다 드리고 있어요. 1차, 2차, 3차 때 여러분들께 매수 들어가는 시그널만 드렸나요? 아니죠. 지수 종목, 대형주,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대형주, 하다못해 여러분들 ETF 많이들 사셨잖아요. ETF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수 추종 종목을 사셔야 됐다라고 말씀을 저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테마주 사셔가지고 급등 나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이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거죠.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말고요. 코스닥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스피가 잘 가지 코스닥이 잘 가지 못하잖아요. 잠시 뒤에 코스닥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가 지금 어찌됐든 형님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님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정답은 너무나도 뚜렷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외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거 사야 돼요?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대답 뭡니까? 삼성전자. 두 번째는요? SK하이닉스. 얘네 둘이 한국 증시의 코스피 지수 100% 중 무려 47.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비중 자체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가는 거구나.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리딩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나마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지수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종목, 대형주를 매수하세요. 증인이 다 있잖아요, 여기.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 뭐라고요? 코스피가 못 가고 하락을 보여준다거나 오늘과 같이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단타 어떤 거 칠지 급등 종목 급급하게 찾으실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무슨 기회예요? 지수가 잠깐의 조정이 내려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동안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던 악어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기회는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로 해서 7,500포인트 확인을 보여주니 상승은 없었고 오히려 급락이 한번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래꼬리 길게 나왔죠. 이렇게 십자 도지로 출현하는 코스피 차트의 모습은 모든 종목 차트도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메모하실 것 메모하세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 고점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준 모습인 차트에서 십자 도지가 이렇게 떡하니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일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 자리를 강한 양봉으로 들어올리질 않는 이상은 어제자 나왔던 코스피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 깨트리는 순간 급락 한번 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 도지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종가와 시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십자 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십자 도지에서 내일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십자 도지 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봉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상은 어제 양봉을 보여준 종가 자리,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이게 깨지면은 급락 한번 출현할 수가 있다. 오늘 저점을 깨트리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롤러코스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또 한 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가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5위평, 단기 이동 평균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요. 단기야, 장기도 아니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제서야 7,000포인트 넘겼습니다. 그런데 얘 혼자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둘 중 하나는 만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격 급한 누가 봐야 돼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충격파가 한번 찾아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종전협상 아니에요. 미국 이란이 다시 또 미사일 쏘면서 난리를 치는 그 순간,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폭파가 되고 있다던가 최악의 뉴스들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충격파 한번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내일 떨어지는 음봉이 만약 이 종가 깬다고 해서 투매가 한 번에 빡 출현을 해요. 그러면은 매도 사이드카까지는 충분히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며,
이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고 해서 묻지마 손절 하지 마셔라. 당부의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도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려요. 내 종목은 한 번도 제대로 수익을 안겨준 적이 없었고 마이너스만 보여주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간불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잠깐 멈추니까 더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서 실망이 또 여러분들 감정을 지배한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거는 바로 누굽니까? 얘네들이에요. 외인들 오늘 7조 팔아치운 거 내일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뭔가요? 오늘 십자도지 나온 거 내일은 강력한 고점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양봉만 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7,500포인트까지 안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7,5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이상 없는 그러한 차트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의 종가를 깨트리면서 흘러내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잠깐의 실망 매물과 함께 묻지마 손절이 나오는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차갑게 식을 수 있으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멘탈 잘 잡으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진행하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5이동 평균선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제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부터 해서 타고 올라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벌어지니까 기다려주는 모습. 그러면서 5일선 타고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쉬어가고 내일 쉬어가고 이번 주 쉬어가도 할 말 없다. 여전히 코스피는 급등주 차트이고 쉬어간다고 해서 떡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이 나왔고 여기에서 다 팔아라가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내가 아무 종목 못 샀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막차 탑승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차트를 제가 띄워봤는데 현재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종목이 코스피 대형주인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빠른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거 기대하는 것보다 제약바이오 테마 아니면은 작은 중소기업을 택하면서 쉽게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코스닥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코스닥이 현재 5일선 머리만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우상향이 나오다가 지금 단기간에 5일선 머리가 꺾였네요. 우하향으로 지금 머리가 내려졌죠. 머리가 내려진 거를 5일선을 이탈을 한 캔들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지지 구간 어디예요? 1200. 그런데 그 1200포인트에서 지금 몇 날 며칠을 놀고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흘러내리고만 있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양봉에만 올라타시거든요. 양봉 보여줄 때만 사셨으니까 그런 거고 코스닥의 중요한 지점은 이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삐쭉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머리삐쭉 중요한 구간은 어딥니까? 꼬리와 몸통이에요. 꼬리 지금 현재로서 돌파 안착했는데 이것을 또 버텨주는 모습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야 될 차트에서 하필 코스피라는 형님이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코스닥이라는 동생한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 실망 매물 한번 출연을 했고요. 그 뒤로에서부터 지지 구간 확인만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몸통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구간이에요. 몸통이. 몸통 구간을 이제는 지지 제대로 받고 큰 형님인 코스피 형님이 쉬는 동안 코스닥이 올라가줘야지 이거는 코스닥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이 현재 마이너스 10%든 15%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테마에 탑승을 하신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이 상승이 나올 때 머리 꺾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해서는 여러분들도 금융치료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절대 없어요. 현재 코스닥은 약세예요.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돈이 없는 분들도 싼 종목을 사야지라는 옛날 같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돈 없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짱이지라는 마인드로 요즘 투자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멘트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같으면은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몇 주를 들고 있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급등이 쉽게 나오는 건지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들고 있으면 한 주당 1만 원짜리 100주를 들고 있는 것이
나중에 얘가 1만원이 10만원이 되게 되면은 얼마 수익 보는 거야? 이걸 생각함으로써 코스닥을 많이들 사신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투자자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100만원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처럼 검증된 기업 몇 주를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원에 맞춰서 그냥 막말로 SK하이닉스 한 주를 사는 게 맞지. 삼성전자 5주를 사는 게 맞지. 이러한 마인드로 요즘 시장 투자자들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코스피가 쉬어가는 날 코스닥이 이 몸통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시고 그 사이에 단타를 치실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손절할 거 손절하고 수익 낼 거는 수익 내신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코스피가 떨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사셔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을 거치는 금요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스닥 종목 이거 손절 못한다. 올라갈 거야. 하시는 분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큰형님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동생이라고 못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키 맞추기 들어갑니다. 이 키 맞추는 데 있어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코스피가 쉬는 날 코스닥이 가야지만 돈이 몰릴 텐데 아직까지 그 시장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것이 대체 언제 들어오냐, 돈이. 코스닥 시장에도 돈이 분명히 들어오긴 할 텐데 언제가 중요한 거겠죠. 1200포인트 다시 올라가고 회복해주는 날 바로 올라가진 못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26년 만에 악성 매물대 1200포인트만 가면은 계속해서 찍어 누르던 이 매물대를 이제는 안착하고 매물대를 쌓아주고 있다는 점. 한 달 동안 놀고 1200포인트에서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에는 매물대 쌓고 올라갈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들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는 언젠간 쉴 겁니다. 7000포인트에서 7500 당장 박스권 매물대 쌓는다 하더라도 할 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5월 중순부터 해서 코스닥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TSMC 4월 매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에요. 14시 30분. 거기다가 금요일 시장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 시장이 흘러내리다가도 TSMC 4월 매출이 2분기 가이던스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TSMC 매출 발표와 더불어 매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괜찮다. 그렇게 되면은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들, 종목들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 여러분들은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캡처해놓고 이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는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 의장 교체된 직후부터 해서 케빈 허씨가 첫 데뷔 무대를 가질 텐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미칠 만한 자료 중 처음으로 발표되는 자료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뭔가요? 다음 주에 열릴 미국 4월 CPI 발표.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죠. 일정이 버라이어티예요. 그만큼 현재 코스피가 잘 날아가고 있는 데 있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존재한다. 당장에 악재는 없다지만은 발목을 잡는 순간부터 해서 쉬어가는 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찬물기 였는 분위기였죠. 아침 10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점을 보신 분들께서는 찬물기 였는 날이 많이 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중요시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세와 약세 테마 다 정리를 해봤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내일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떨어졌던 애들 내일 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시장 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슈와 뉴스 자료 등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관심 종목 들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분 추가 모집 진행하는 우주항공 대장주 테마 우리 업사이클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당장 6월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찌라시 도는 순간부터 해서 미래에셋 투자증권 아주아이비 등등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다 떡상을 했지만 아직 상승을 안 한 대장주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진행을 하고 그 뒤로 해가지고 스페이스X가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혹은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대장주는 아직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집 한번 진행해 볼 거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에다가 여러분들께 자료들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로 브리핑 3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 도와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 내내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3% 짧고 굵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금요일 같은 날에는 시장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주요 테마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혹은 정말 재미없거나 하루 종일 찍어 누르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쉬어가는 날인데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 다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걸러 가시면서 거래량 살살살살 붙고 시장은 떨어지는데 얘는 보합권에서 잘 버티는 종목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목들 시간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그러한 종목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하단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900개 이상 돌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돌파시켜주는 순간 제가 내일 서비스 영상으로 등판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던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 나왔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추세가 아리까리한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 한번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리피축 매매 기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만큼 바로 다음날 수익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효자가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4거래일 동안 찍어 누르다가 오늘 고지고대로 머리삐쭉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5일선 자리에 걸쳐져 있지만 강력한 음봉으로 종가가 5일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날 무조건 5일선 위로 회복해주는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급등주의 원칙이고 여기에서 만약 추가 하락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아래 20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20선을 확인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 없는 우상향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는 아마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 다음날 엄청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2% 출발 21%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상한가 먹겠어, 2차 VI 먹겠어, 혹은 50% 100% 먹겠어 하신 분들 안 계셨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MBR 모션이에요. 이 종목 또한 어제 아랫골이 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무려 마이너스 24%. 악재가 터진 것 아닐까라는 이러한 걱정까지도 들 정도인데 얘가 보시게 되면 어때요? 머리삐쭉 자리를 우리는 여러 번 돌파해가지고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뒤른 뒤로 해가지고 슈팅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30% 50% 먹겠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 고지고대로 두들겨 맞으셨을 수도 있다. 이거 정말 걱정인데 얘가 보시게 되면 20선까지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오늘 종가가 어땠다고요? 20선 아래 5일선을 그냥 깨트렸는데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온 게 아니라 얘는 20선까지 이탈하는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왔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종가에는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직 손절 못 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20선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요. 5일선이 머리가 꺾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저항대가 존재해요. 즉 오늘 음봉 나온 거에 절반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지만은 이 반등 위로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끝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잘 나오셨길 바라겠고 세아 메카닉스는 뭐 이상 없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가 전체적으로 약세였다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머리피축 자리 돌파 안착 보여주고 수익을 짧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당장 5일선 자리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일 양봉 보여주던 아니면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선 자리 지지받고 곧장 회복을 해줘야지만 얘는 건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얘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손절 나왔죠. 왜요? 어제부로 해가지고 5일선 자리를 이탈을 하는 음봉이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바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손절이 나간 것이고 나는
비중이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선 타고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는지 이 점도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도 너무 잘 날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목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아쉬웠어요. 얘는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이상은 꾸준히 터져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죠. 단기 조정이 나온 것이고 사실상 이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갭 뛰어다 놓고 때리고 하는데,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주의 달고 있죠, 주의. 주의 딱지를 달았다라는 것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찍어 누를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요? 단기 과열, 단일가, 경고, 투자 위험 등등 이러한 딱지가 달리는 순간부터 해서는 그 종목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는 안전자산 위주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딱지 달면은 지금은 마이너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대부분의 주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주반도체가 지금 악재가 있나요? 아직 악재가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모습인가요?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5일선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키고 있죠. 주의 딱지는 금방 풀립니다. 주의 딱지 금방 풀려요. 이거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고 계셔야 돼요. 당장 5일선 머리만 한번 봐보세요.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옆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20선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얘는 횡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5일선 자리는 옆으로 퍼지고 있다고요. 만나는 지점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고, 당연히 횡보하는 데 있어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횡보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하락했다가 다음날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차라리 보성파워텍 들어가시지 그랬어요. 아니, 어제 거래량 터질 때 누가 보더라도 보성파워텍이었는데 제주반도체를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터진 종목들 30분 뒤에 보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무려 장 초반 2% 시작해서 14%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자, 보성파워텍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5일선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오늘 윗골이 길게 나온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내일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여러분들은 수익 실현 잘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단타로 들어간 거 여러분들 30%, 50% 수익 보는 것도 좋지만 제발 비중 실어야 될 종목과 타점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포모 많이 밀려오셨을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서 얘네들을 따라가는, 혹은 반도체 소부장 테마를 한번 볼까 해가지고 이러한 종목에 비중을 실으셨다 하시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이러한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HFR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만약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늘 신고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5일선 위에만 있으면은 얘가 오늘 하루 마이너스 10%를 때린다 하더라도 5일선 위에만 있으면 여전히 급등주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그런데 어제 몇 프로 때렸어요?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까지 뺐다라는 것, 말 그대로 공포 끝까지 밀고 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단타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들러붙을 용기조차 안 나는 하락폭이었죠. 근데 오늘 몇 프로 올라갔나요? 플러스 11%.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다?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얘는 당장 머릿빛 쭉 차트가 제대로 꼬리까지도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일 장초반부터 해서 음봉이 내려오는데 5일선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시장이 괜찮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HFR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5일선 자리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해서 갭을 많이 안 띄운 채로 출발을 하는지. 갭 많이 띄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4만원 돌파 코앞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9,700원짜리 4만원 코앞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어요. 4만원 자리는 무슨 자리다?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승이 바닥권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피롭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7% 내려왔는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HFR 보여드렸죠. 어떠한 모습 나와야 돼요? 5일선 위에서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10%를 때리더라도 얘는 급등주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러한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아침 시가부터 진입하지 마셔라 제발. 거래량 보시고 그날 시장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시더라도 늦질 않는다. 얘가 5일선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다음날 바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놓아주셔라. 많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가부터 굳이 진입하실 필요 없었고 피롭틱스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건강하다. 머리빛 쭉 차트는 급등하는 모습은 사실상 이 윗꼬리 자리를 돌파하는 즉 양봉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아마 피롭틱스는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YC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5일선 위에 건강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5일선 자리 이거는 무조건 단타 매매에 있어 필수다. 지켜보셔야 되는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오늘 SK이노베이션 시장 재미없을 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한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이거 오늘 찍어 눌렀어요. 마이너스 6%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내일 5일선 자리 위로 회복하지 않으면은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고 만약 나는 이 기업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시게 되면은 20선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특이하게 삼성중공업은 오늘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5일선 위로 제대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다시 한번 불기둥 나와준다라고 하면 최고다. 이미 머리피축 차트가 완성이 된 차트였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찍어 누르기만 했다. 이러한데 불구하고 머리피축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어제 프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유일하게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일 또 한번 지켜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어때요? 불안불안하죠.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음봉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 단타 매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아침 시가부터 진입하지 마시고 시장이 건강하게 잘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때 여러분들은 눌림목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내일 고영 크게 하락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영 같은 경우에도 머리피축 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얘가 오늘 종가부터 해가지고 하락을 내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 정고점 자리는 마이너스 6% 남아있고요. 그리고 몸통 자리는 마이너스 11%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꼬리, 몸통 자리. 고영은 힘이 있는 종목인데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보여주니 얘가 일주일 넘도록 지금 계속 맴돌고 있다. 게다가 앞서 4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까지 보여주며 거래량 3천만 주 터진 어마무시한 힘이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놓쳤죠. 근데 눌림목에 찾아오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눌림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뭔가요? 반등이죠.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일 아침 시가부터 해서 4만원 깨졌다고 해서 바로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정고점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 정고점이 2월 5일에 나왔던 고점 37,450원과 종가 34,850원. 이 자리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만 내리게 되면은 내려오는 자리다. 내일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한번 보셔라. 눌림목 매매 기회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도 관심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LG전자 이 종목 또한 내일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 또한 특이하게 앞서 4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 전에 14%, 8% 출발해서 14%까지 급등이 나왔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 자리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당연히 누군가는 쓸어 담을 거예요. 왜요? 바닥권에서 20선 올라오고 있고 실적 발표도 건강하고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삐쭉 차트가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LG전자가 내일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차트예요. 그런데 시장이 빠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결국에는 대형주다. 그 말의 뜻은 잡주는 아니니 여러분들께서는 들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타점이 내려오게 되면 한번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내일 매매를 잘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금요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구독자분들 주의하셔라.
당부의 말씀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내일 당장 날아갈지 다음 주에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가격 구간은 말씀을 드린 만큼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악어분들 계시죠? 아직까지도 나는 업사이클 텔레그램방 안 들어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읽고는 있지만 24시간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달려요. 그 말의 뜻은 응원하는 댓글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업사이클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23%, 75% 등등 여러분들 이렇게 30%까지 수익 낼 필요 있어요? 단타로 접근했으면 단타로 먹고 빠지면서 하루 일당 벌어가시라는 의미다. 시장이 재미없을 때에는 매매 기법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료 다 드리고 있으니 업사이클 텔레그램방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로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이었어요. 내일 방송은 원래 없는 날입니다. 그렇지만서도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재밌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일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제가 영상으로 또 등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업사이클 아래 하단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신나서 또 등판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영상에서 특이하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 보면서 힘이 너무나도 났어요. 아니 어떻게 두산 퓨얼셀을 내가 단타로 드렸는데 이거를 60%까지 들고 계실 수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물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종목, 믿음이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셔라. 오늘 힘든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것도 아니고 시장 투자자들 전체가 멘탈이 흔들릴 만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내일 하루 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주말에 악재라도 터지게 되면 다음 주 내내 시장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가이드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200만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종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